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관망세가 있었습니다. 장 초반 안 좋게 나온 경제 지표를 보고 시장은 연준의 완화적 기대감으로 잠시 상승을 보였지만 이내 다시 보합권으로 내려오며 횡보했습니다. 시장은 바로 이번 주 금요일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이유로 국제 유가가 하락을 보이자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가능성을 언급한 소식입니다. 바이든이 유가 안정을 위해 사우디에 가서 대화를 시도했으나 역시 좋은 결과는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유가는 러시아 전쟁 이후 6월까지 폭등하며 6월에 최고치를 경신한 후 경기 침체 우려로 약 2달 동안 하락을 보이며 90달러 아래까지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실제로 도움을 준 요인이죠. 그러나 최근 유가는 다시 조금씩 상승하며 90달러 위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유가의 하락이 인플레이션 둔화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유가와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 증시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 유가의 상승과 최근 10년물 국채금리의 급등은 당연히 증시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죠. 다음으로 나온 소식이 미국의 PMI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2020년 5월 이후 가장 악화된 수치이며 2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실물 경제 전망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이렇게 나오니 경기 침체, 경제 둔화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즉 이 지표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현재 계속 치솟았던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결국 미국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온 충격 지표가 뭐냐면 7월 미국 신규 주택 판매 건수입니다. 이게 지난달보다 무려 12.6% 급감했다는 거고 1년 전보다는 무려 30%나 감소했죠. 이런 지표들만 보면 바로 장 초반 급락으로 시작해야 하는 증시는 아이러니하게도 장 초반 상승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 최악의 지표들을 가지고 왜 매수를 눌렀던 걸까요? 바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보이면 연준이 완화적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경제를 잘 알아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락해야 하는 지표, 시그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반등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지표들이 나오자 월가 최고의 비관론 기관인 골드만삭스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고강도 긴축 경고보다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마이클 윌슨은 아니지만 골드만삭스는 이미 2번의 75bp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고 골드만삭스는 심각한 경제지표 서프라이즈만 안 나온다면 9월 금리 인상은 50bp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파월이 이번에 과도한 긴축 리스크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는 거죠. 이미 최근 너무 빠르게 강하게 금리를 올렸으니 앞으로는 조금 더딘 인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시장 역시 이 정도로 금리 인상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거의 계속 반반입니다. 50bp 인상할 것이다, 75bp 인상할 것이다로 말이죠. 제 개인적인 뷰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50bp냐 75bp냐의 싸움은 바로 연준이 신뢰도를 더욱 우선시할 것이냐, 경기 침체를 해결하는 것을 더욱 우선시할 것이냐, 이것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경기 침체 우려로 연준이 50bp를 인상한다면 연준은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언제든 연준은 경기 침체 신호를 보고 완화적으로 스탠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불안한 것은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죠. 유가 및 원자재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 인플레이션을 다시 상승시킬 것이고 이는 연준의 긴축을 더 오래,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는 무조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긴축과 함께 미국 중간선거에 해라는 점을 계속 말해왔습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파란색 그래프는 중간선거가 있던 해의 시장 조정 폭입니다. 이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중간선거가 있던 해는 조정폭도 꽤 깊고 변동성이 컸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중간선거 이후 1년 주가 수익률, 즉 주황색 그래프를 보면 어떤가요? 딱 고진감래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나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중간선거가 있던 해에 고통 속에서 버티며 웅줍을 한다면 다음 해에는 무조건 상승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최근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연결됩니다. 이제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해 결국 정치권에서도 노력할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1942년부터 20번의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선거 후 다음 해 7월까지 미국 증시는 20번 모두 플러스 수익률이었다는 겁니다. 민주당, 공화당 누가 이기든 누가 상원이나 하원을 얻게 되든 상관없이 다음해 7월까지
모두 플러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 중간선거는 11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3년 7월은 2022년 11월 주가보다 상승이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죠. 미국 중간선거가 있을 때 주가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내년 7월까지의 약상승, 완만한 상승 혹은 강한 반등을 보일진 모르지만 우리는 가능성을 보면서 낙관적인 자세로 웅줍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 100%는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해야 하며 만약 내년에도 반등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QLD 평단가를 $50, $40까지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삼성증권의 리포트에서 정말 딱 이 한 장에 제가 웅줍 가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려도 대장에 물려야 내일이 있다. 그리고 결국 핵심 국가, 핵심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더욱 가속될 것이다. 우리가 국내 주식이 아닌 세계 1위 주식시장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이며 전 세계의 50% 투자금이 쏠려있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최근 달러가 상승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결국 현재 이런 최악의 상황에 믿을 만한 건 중국도 아닌 미국뿐이구나 라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투자자 브릿지워터의 레이 달리오는 항상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 경고하며 전 세계 투자자인들을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중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며 그 누구보다 중국 투자를 말하던 그가 2분기 비중 축소 상위 종목을 보면 알리바바, 징동, 디디글로벌, 네디즈, 빌리빌리는 전량 매도를 해버렸고 추가로 대부분의 중국 주식과 신흥국 ETF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중 확대한 종목을 보면 세계 1위 국가 미국 유통업종 비중을 늘렸고 세계 1위 국가 미국 헬스케어 비중을 늘렸고 세계 1위 국가 미국 에너지 비중을 늘렸고 세계 1위 국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비중을 늘렸습니다. 제가 이 길고 긴 하락장에서 절대 불안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낙관적인 성격이라서?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지수주종 2배 종목은 세계 1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며 이미 지금도 전 세계의 50%의 투자금이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 쏠려 있지만 이게 앞으로도 유지되거나 더욱 쏠릴 것이라 투자하는 겁니다. 즉 시간을 투자하면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종목에 넣어놨기 때문에 마음 편히 오히려 더 줍줍해야 하는 투자 마인드인 거죠. 그러나 피터 린치의 말대로 쓰레기 같은 종목에 공부도 안 하고 몰빵한다면 쓰레기 같은 종목은 아니겠지만 제가 중국 주식에 몰빵한다면 아니면 작년 급등했던 중소형주에 몰빵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여유를 가지고 웅줍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량 자산을 들고 있어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안감 없이 냉정하게 더욱 부자가 되려고 줍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국내 바이오 급등주를 들고 있는데 지금처럼 하락이 왔다면 웅줍이 가능할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비관론을 반겨야 하냐면 장기 투자자인 우리도 비관론을 싫어하지만 결국 이 비관론 덕분에 마치 6월처럼 주가가 굉장히 싸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활용하는 상위 1% 투자자가 되어야 나머지 99%의 자산을 긁어오는 겁니다. 99%의 투자자들이 저 깊은 웅덩이에서 1%의 극소수 장기 투자자에게 자산을 줍니다. 그리고 이는 100년 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보가 넘쳐나며 어떻게 투자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남는지 배웁니다. 이를 실천으로 행동하는 것은 실제로 10년 넘게 끈기를 가지고 보유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길어 웅덩이 매매법 매수 현황은 짧게만 전달드리겠습니다.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는 121선 3차 매수 타이밍 3일차 매수 완료했고 오늘과 내일만 줍줍하면 분할 매수가 끝나며 다음 61선 매수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는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 현금 확보가 끝났으며 줍줍을 원하시는 분들은 121선 3차 매수 타이밍 2일차 매수 완료되었습니다. 전 이번에 SSO를 부분 분할 매도했기 때문에 이번 매수 타이밍은 잠시 쉬고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는 61선 2차 매수 타이밍 2일차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USD와 QLD 평단가를 더욱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웅줍을 통해 평단가를 낮추게 되면 계좌 양전하는 타이밍은 전고점이 아닙니다. 주가가 조금만 반등해 주어도 제 계좌는 양전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적립식 웅덩이 매매법이 하락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작년 처음으로 투자금 1억을 넘었던 제가 이제는 2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몇 년 뒤 10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 웅족 가족분들도 몇 년 뒤 목표했던 그 이상으로 자산이 늘어날 겁니다. 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답답할 뿐, 하루라도 여러분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이 클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